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간 물동량 3억 톤을 넘어선 광양항이 물류와 연구개발 등이 복합된 자족형 항만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7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민간 투자 유치가 관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모두 3억 300만 톤. 전 세계 항만 가운데 11번째로 물동량 3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광양항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유럽 최대 무역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제시했습니다.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항만 물류 분야의 연구 개발 등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 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철강, 석유와 종합항만으로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유럽에 있는 로테르담 항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체와 연구시설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와 준설토 투기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항은 부산항을 제치고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배후 부지를 갖추게 됩니다. 또 묘도 남쪽 항로의 폭을 2배로 늘리고 산단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충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체 전략을 수립해 해수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1차 우리 직원하고 2차는 대외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광양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7조 3천억 원. 하지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돈은 1조 3천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6조 원의 사업비는 결국 민간 투자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유무역 지역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까다로워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기 외에는 제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대로 방향이 흘러가질 않아요. 선박의 대형화와 물동량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광양항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항만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청사에서 시장 허수아비 화형식에 공무원과 주민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LH와 임대택지 협약이 발표된 후 주민들의 반발이 조직화되던 지난 6월 27일. 권오봉 시장은 주민들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이걸 반대한다면 시가 강행할 것은 합당치 않다. 넉 달이 지난 지금 당시 약속은 토지 소유주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단서가 달립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 했을 때는 그런 전제를 한 것인데 실거주자로 확인을 하지 않았냐고 나한테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일종의 어느 말장난이지요. 하지만 자리에 함께했던 주민들은 거주민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약속받았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거주 주민의 설명회 이후 거주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명만 반대가 많으면 MOU를 파기하라. 이게 시장이 바로 답변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주민이 반대하는 개발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시장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이후 의견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만흥동 일대 47만 제곱미터 부지에 LH와 개발 협약이 전격 체결된 것은 지난 5월 30일. 당초 해변 관광지 위주의 개발을 염두에 뒀던 주민들은 황당했다고 말합니다. 개발 청사진이 달라진 데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바로 그래갖고 이제 총회에 들어가고 이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권 시장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요청해왔던 만큼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금부터 의견을 묻는 과정이며 LH가 협약에 대해 보완을 요구해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LH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무슨 기밀이 미리 유출이 돼서 수사를 아주 확보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완을 유지해달라. 하지만 투기 우려나 LH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해명에 주민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LH 측에서 그걸 비밀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해서 LH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안 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수시가 LH 말을 듣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냐, 시민을 무시해버리고, 여수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어떻게 시민을 무시하고 LH 말을 따라서냐, 거기에 첫째 저희들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임대택지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거부감이 커지자 여수시는 임대주택은 절반 정도일 뿐이며 주민들이 요구해온 관광단지도 지구 내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금 LH는 여기를 명품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여기도 아주 테마가 있는 그런 주거지구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LH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수동들이 경신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중림으로 가고 여천으로 가고 웅천으로 가고 또 소재지구 가고 또 중림에도 계속 아파트가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수시는 여전히 신뢰할 만한 공기업이 함께하게 돼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를 주민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소통 경로가 차단돼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행정과 이제는 무슨 말이든 믿지 않겠다는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의 간극은 쉽게 줄어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풍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천섬이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옥룡면 추산리 하천섬을 백운산 추동섬으로 명명하고 최근 이곳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광양시는 웃섬과 아랫섬으로 구성된 추동섬에 사계절 초하류와 함께 하늘 정원과 잔디 공원 등 인공시설을 적절히 조화시켜 연중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을 활용해 마이스 산업 거점 도시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와 순천 평화포럼, 람사르 습지도시 자치단체장회 등 국내외 행사들을 잇따라 개최함으로써 마이스 산업 도시로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의 브랜드 가치와 올해 공식 개원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마이스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흥 파령산 지구 안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림이 치유의 숲으로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파령산 지구. 지구 내에는 전국 최대 규모 389헥타르 면적의 편백림 자생 군락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파령산 지구 편백림 군락지 내 수령 35년생 이상의 편백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100헥타르 면적의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첫 사업이 시작된 이후 4년 만입니다.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은 8.4km의 편백숲 체험길과 노르딕 워킹 코스, 테라피 센터 등 인체 면역력을 키워주고 휴양과 힐링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까 참 마음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간에도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로 와서 보니까 마음이 심신이 좀 편안해진 느낌이라 할까요? 참 좋았습니다. 또 치유의 숲을 거쳐 산과 바다,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파령산 8개 봉우로도 이어져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파령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밑에서 내려다 보는 남해안 그 풍경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나중에라도 가족들하고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고흥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은 지역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산업적 가치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어떤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숲이 어떤 시발점이 될 거고 보는 관광과 머무는 관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앞으로 그 치유숲이 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백치유의 숲이 정식 개장하면서 탐방객과 군민들이 함께하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도 개최됐습니다. 고흥구는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편백치유의 숲과 연계해
기존 발행산 자연휴양림의 시설 현대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고흥 편백숲은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한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해상 케이블카 운영업체들의 안전의식을 이루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목포 해상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16명이 다쳤는데 이미 비슷한 사고가 경남 사천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개통한 경남 사천시 바다 케이블카. 하루 2,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탑승장으로 연결하는 길은 높이 28m의 야외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개통 이후 승객이 넘어지는 등 13건의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4월에도 9명이 넘어져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자 공단 측은 안전요원을 상시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주말 등 탑승객이 몰릴 때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받을 하중을 고려해 최대 75명의 수송 인원도 15명에서 20명 이하로 대폭 줄였습니다. 과중량을 피하기 위해 일정 간격 이상을 일단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안전관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 사고가 난 목포 해상 케이블카 북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40명이 넘어져 16명이 다칠 정도로 이용객이 몰렸지만 이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개통된 해상 케이블카에서 비슷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관련 규정이 없다고 답합니다. 주차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안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승강기 안내요원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없어요, 그거는. 서남 해안을 따라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잦은 사고에도 운영자의 안전의식은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네, 이번 주 대기질 상황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또 이 먼지를 해결해준 한기가 머물면서 출근길 반짝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산간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철원 김하의 수온주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도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이나 낮은 기온 보이고 있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이처럼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고 낮 동안 햇살이 들면서 기온이 금세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